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에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김범선 인사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 안에서도 지금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김범선 변호사. 추위를 많이 탄다고? 네. 저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데요. 제가 군대 병역 의무를 네.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10월에도 눈이 진짜 무릎까지 쌓입니다. 그 이후로는 목에 뭐가 안 둘러져 있으면 제가 못 견뎌요. 근데 그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이후로 네. 추위를 많이 타게 됐다는 전설이. 어쨌든 요즘은 다 춥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열일하는 게 또 보일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보일러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세입자하고 주인님하고 여러 가지 또 분쟁이 발생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겨울이 되면은 이 보일러 관련돼서 분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진짜 이 겨울에 힘들잖아요. 이럴 때면 우리 세입자와 집주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좋아. 저는 원룸에 사는 자취생인데요. 얼마 전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날은 진짜 춥지.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수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보자. 어디 보자. 아저씨 어디 고장이에요? 여기 열교환기가 완전히 고장났네요. 교체하셔야겠어요.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딱 말씀드리면요, 고장의 근본 원인은 보일러가 오래돼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은 한마디 더 덧붙이셨어요. 그런데요, 의심이 가긴 하는데 보일러를 껐다 켰다 반복하는 행동도 열교환기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갑자기 뜨끔했습니다. 제가 난방비를 좀 아끼려고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고 다니는 습관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리를 요청했는데요. 이 세입자가 그냥 올 때마다 이렇게 말썽이라니까. 이게 보일러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못 사용해갖고 이게 고장이 잘 나더라고. 그래도 어떡해. 학생이고 그러니까네. 그게 내가 반은 내줄게. 글쎄, 저보고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제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일러를 껐다 켰다 반복하긴 했지만 그게 진짜 문제를 키운 걸까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보일러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집주인은 반반씩 내자고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보일러가 비싸요. 보일러 요즘 진짜 비쌉니다. 이게 아마 오래돼서 진짜 낙후돼가지고 맞아요.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네, 제가 거예요. 들어도 그렇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리비도 몇십만 원이에요. 어쨌든 겨울이면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세입자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이 맨날 고쳐달라고 하니까 전화 올 때마다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누구나 세입자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집주인의 경험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오늘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세입자도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으니 주인과 세입자가 보일러 수리비 반반씩 부담해야 된다 하면 오고요.
아니다. 이거 보일러가 오래돼서 그렇다. 세입자가 수리비를 낼 의무는 없다. 집주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해야 되면은 O, 세입자는 낼 필요 없다 하면 X입니다. 여러분 OX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5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김범선의 난리 법설. 지금 보일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흥분하셨어요. 보일러 수리비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입자인 경우도 있고 또 집주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 세입자와 주인이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하면 오고, 아니다, 집주인이 부담하고 세입자는 낼 의무가 없다 하면 X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좀 볼게요. 우리 0124번님, 보일러, 에어컨, 세탁기 이거 싹 다 주인이 해줘야 됩니다. 세탁기까지? 아, 거기 세탁기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룸에. 그죠? 아, 그렇죠. 예. 우리 풍림님도, 아니, 관리비 받아 가시잖아요. 그럼 주인이 고쳐줘야죠. 그러셨고, 깐돌이님도, 장기 수선 비가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집주인이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고, 반면에 우리 김영재님은, 아예 그냥 사이좋게 반반씩 하세요. 그러셨고, 우리 4449번님도, 아니, 세입자가 고칩시다. 세입자가 싹 다. 세입자가요? 집주인이신가?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5095번님은 이게 아마 집주인이 고쳐주는 건데 예외 사항이 있을 겁니다. 와, 이렇게 또, 예. 우리 5712번님도, 전세는 세입자가 내면 안 돼요. 집주인이 돼야 됩니다. 의견을 많이들 주고 계신데요. 대부분은 그래도 X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정답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 바로 X입니다. X. 그러면은 집주인이 되는 거죠? 예, 집주인이 내시는 거죠. 완전히? 네, 네. 사연의 경우에는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보일러는 집의 기본 설비로서 유지, 관리할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연의 경우에는 수리기사도 고장의 주된 원인이 보일러의 노후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는 세입자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자로도 주셨는데, 전세는 세입자가 이런 거 고쳐야 되고, 월세는 집주인이 이렇게 좀 고쳐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 법적으로는 어때요? 흔히들 하시는 오해인데요. 네. 그런데 전세냐 월세냐는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법적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설비 고장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사실 수리비 부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일러는 집에서 난방과 온수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본 설비이니까 보일러가 고장나면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수리의 책임을 집주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세입자 역시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세입자가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네. 그에 따른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살짝 걸리는 게 사연자분도 써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일러를 외출할 때마다 네. 끄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껐다 켰다. 너무 일상적인 부분이라서 너무나 합리적이고 괜찮아요? 그쵸?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껐다 켰다 하는 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할 건 아니다. 근데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요. 네. 가령 겨울철에는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두거나 헌옷 같은 보온재로 덮어두는 기본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한파가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입자가 보일러 전원을 꺼둔 채 장시간 외출해서 보일러가 결국 동파에 이르렀다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파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입니다. 동파하지 않게 네. 헌옷으로 좀 감싸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사연에서 집주인이 또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반반씩 내자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수리를 받으면 제일 베스트이지만 네. 혹시라도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응답이 없으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영수증에 포함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수리 내역서나 수리 기사분의 수리 내역서에 열 교환기 노후화로 고장 발생이라는 내용을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왜 내 허락도 없이 수리를 했냐면서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네.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꼭 확보를 해두시고 나아가서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든지 좀 정확하게 남기는 정확하게 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보일러는 한시가 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수리를 하고 혹여나 나중에 이제 세입자가 청구를 했는데 그 집주인이 계속해서 수리 비용을 안 주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네. 이제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실제로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받지 못한 세입자가 네. 집을 수리한 후 월세를 2번 이상 내지 않는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결국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오. 근데 저 계속 묻게 되는데.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집주인이 아니 당신이 잘못해서 고장난 거 아니냐. 그럼 저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소송으로 이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집주인이 끝까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데 소송 비용도 부담된다면 먼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곳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런데도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 집주인의 설비 유지 의무를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네. 소송까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최대한 잘 대화를 해서 조정하는 게 사실 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영선 통신원님이 이 집주인 처벌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는? 세입자는 작은 문제는 스스로 처리하고 집주인은 큰 설비 문제는 신속히 수리해 주시면 서로 불만이 줄어들겠죠. 입장은 다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를 배려한다면 사람 관계도 집도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다들 좀 잘 네, 조정하셨으면 스트레스거든요. 좋겠어요. 네. 예. 오늘 정답은 보일러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된다였습니다.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 2분 뽑혔어요. 우리 6715번님, 4810번님 축하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